잘해줬는데 무시당한 경험 있으신가요? 부탁을 들어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고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서운해서 더 잘해줬는데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기만 했던 경험.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 나는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참고 넘기고 또 참고 넘기다 보니 어느새 그게 습관이 되어버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괜찮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얼마나 서운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깨닫게 되실 겁니다. 당신이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을. 문제는 방식이었습니다. 서운할 때 더 잘해주는 방식, 화날 때 참고 넘기는 방식, 무시당할 때 설명으로 풀려는 방식. 그 방식들이 오히려 관계를 더 망가뜨렸던 겁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말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태도로 움직인다고. 100마디 설명보다 한 번의 태도, 변화가 관계를 바꾼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3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왜 잘해줄수록 관계가 무너지는지 그 구조가 보입니다. 둘째, 왜 설명할수록 상대가 더 방어적으로 변하는지 그 이유가 보입니다. 셋째, 어떻게 하면 화내지 않고도 존중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보입니다. 태도만 바꿔도 사람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태도만 바꾸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품격 있는 인간관계 지혜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복지관에 다니시는 67살 김영숙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복지관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분이 김 여사님께 자꾸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바빠서 그러는데 프로그램 신청 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다음 주 행사 준비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도와드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탁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고맙다는 말도 없어졌습니다. 김 여사님은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서운한 티 내면 속 좁아 보일까봐. 그래서 더 잘해줬습니다. 서운한 마음을 잘해주는 것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여사님이 더 잘해줄수록 그분의 태도는 더 당연해졌습니다. 이제는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김 여사님, 이거 좀 해줘요. 명령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서운해서 더 잘해준 경험. 그랬더니 관계가 오히려 더 무시당하게 된 경험.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쉽게 얻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김 여사님이 더 잘해줄 때 그분은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 김 여사님은 서운해해도 결국 다 해주는구나. 더 잘해주는 것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신호를 보낸 겁니다. 나는 당신이 어떻게 대해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신호. 그 순간 이미 관계는 기울어졌습니다. 여러분, 서운할 때 더 잘해주지 마십시오. 그것은 해결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나를 더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 관계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더 잘해주는 것으로는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멈추셔야 합니다. 서운하면 거리를 두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상대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69살 이정숙 여사님과 남편분 이야기입니다. 남편분은 퇴직하시고 집에 계십니다. 이 여사님은 아침부터 바쁩니다. 아침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합니다. 남편분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십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평생 일하느라 고생하셨으니 쉬셔야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서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할 때 한 번이라도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싸우게 될까봐. 그래서 참았습니다.
하루 이틀 참고 일주일 참고 한 달을 참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뭐 먹지? 그 순간 이 여사님이 폭발했습니다. 당신은 맨날 소파에만 앉아 있으면서 밥은 또 왜 찾아요? 설거지 한 번 안 하면서 왜 밥만 찾아요? 그리고 이 여사님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뭐였어요? 1년 동안 참았던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분은 당황하셨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두 분은 대화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관계가 회복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서 묻힌 것뿐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쌓인 물은 언젠가 넘친다고. 하지만 그 물이 넘칠 때는 이미 둑이 무너진 뒤라고. 이 여사님이 1년 동안 참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남편분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내가 서운해하는지 화가 났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매일 밥이 나오고 집이 깨끗하니까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남편분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왜 이러나. 1년 동안의 서운함을 한 번에 말하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지 마십시오. 참은 시간만큼 관계는 더 망가집니다. 당신이 참는 동안 상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당신이 괜찮은 줄 압니다. 그러다 어느 날 폭발하면 상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참았던 시간은 상대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폭발의 순간만 기억에 남습니다.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서운하면 그때 말하십시오. 화나면 그때 표현하십시오. 하지만 폭발하지는 마십시오. 조용히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감정 폭발은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좋게 설명했는데 더 무시당한 적 있으십니까? 70살 최영희 할머니와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손주가 태어나고 며느리가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하는 동안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최 할머니는 기꺼이 봐드렸습니다. 일주일에 2번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났습니다. 2번이 3번이 되고 나중에는 거의 매일 봐달라고 했습니다. 최 할머니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아가 너무 예쁘고 보는 건 좋은데 말이야. 사실 나도 요즘 허리가 좀 안 좋아서 그러는데 병원도 가야 하고 친구들도 만나야 해서 매일은 좀 힘들 것 같아. 최 할머니는 최대한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제가 일을 해야 하잖아요. 병원은 주말에 가시면 안 되세요. 친구 만나는 건 저녁에 하시면 되잖아요. 며느리는 최 할머니가 설명한 모든 이유에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최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더 설명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말이야. 하지만 설명하면 할수록 며느리는 더 방어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보다 손주가 덜 중요하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 순간 말이 길어질수록 내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설명은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당신이 설명하는 순간 상대는 공격할 틈을 찾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최 할머니가 설명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허리가 아프다고 하니 주말에 병원 가면 되잖아. 친구 만난다고 하니 저녁에 만나면 되잖아. 최 할머니가 내놓은 이유 하나하나가 며느리에게는 공격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설명은 설득이 아니었습니다. 설명은 허락을 구하는 태도였습니다. 나는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거절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설명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설명하는 순간 상대는 그 설명에서 틈을 찾습니다. 당신의 이유를 공격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허락을 구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안 된다는 건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안 되는 겁니다. 힘들다는 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힘든 겁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만 하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만 하십시오. 설명은 설득이 아니라 허락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말로 해결하려 할수록 관계는 무너집니다. 설명보다 더 위험한 행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할수록 사람은 더 가벼워집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할수록 더 가볍게 대해진 적 있으십니까? 66살 강미숙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강 여사님은 교회에서 모두가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셨습니다. 주일학교 봉사도 하시고 식사 준비도 도와주시고 청소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강 권사님은 정말 좋은 분이야. 의지가 되는 분이야. 강 여사님은 기뻤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렇게 몇 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강 여사님을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봉사 명단에 항상 강 여사님 이름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묻지도 않고 당연히 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강 여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어머, 강 권사님이 안 하시면 누가 해요? 강 권사님은 항상 하시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강 여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편한 사람이었구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 게 아니라 내가 편했던 거구나. 그 순간 마음 한쪽이 조용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얻은 것은 가볍게 여겨진다고. 강 여사님이 모든 부탁을 다 들어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배웠습니다. 강 권사님은 거절하지 않는 분이구나. 우리가 부탁하면 다 해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니 편하게 부탁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좋은 사람은 편한 사람이 됩니다. 편한 사람은 가벼운 사람이 됩니다. 가벼운 사람은 결국 무시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존중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좋은 사람은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경계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귀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살수록 관계는 더 기울어집니다. 괜찮다고 말했는데 몸이 먼저 무너진 적 있으십니까? 72살 정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정 할머니는 평생 감정을 참고 사셨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지낼 때도 참았습니다. 서운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화나도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정 여사님은 참 대범하시네요. 아무것도 신경 안 쓰시네요. 정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두통이 왔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시네요.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정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참았던 감정들이 사라진 게 아니었구나. 몸속에 다 쌓여 있었구나.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무렇지 않은 척 했는데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낸 경험. 괜찮다고 말했는데 밤에 잠이 안 오던 경험. 참고 넘겼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던 경험. 그 순간 괜찮다고 말해온 시간이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다만 다른 곳으로 옮겨갈 뿐이라고. 마음에서 사라진 것 같아도 몸은 기억한다고 하셨습니다. 감정을 삼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참으니까 관계가 평화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몸으로 나타납니다. 두통으로 나타나고 불면으로 나타나고 소화불량으로 나타납니다. 몸이 먼저 무너지는 겁니다. 정할머니는 이제 조금씩 바꾸고 계십니다. 서운하면 그때 말씀하십니다. 화나면 표현하십니다. 참지 않으십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몸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도 잘 오고 가슴도 덜 답답해졌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삼키지 마십시오.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당신의 몸은 정직합니다. 마음이 거짓말을 해도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말해도 몸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괜찮다고 말할 때 상대는 정말 괜찮은 줄 안다는 겁니다. 왜 나는 계속 괜찮다고 말했는데 상대는 점점 더 당연하게 여겼을까요? 여기까지 5가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복지관에서 서운해서 더 잘해줬던 김영숙 여사님, 1년 동안 참다가 폭발했던 이정숙 여사님, 설명할수록 반박당했던 최영희 할머니, 좋은 사람이 편한 사람이 되어버린 강미숙 여사님, 감정을 참다가 몸이 먼저 무너진 정순자 할머니. 이 5분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셨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5분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서운할 때 더 잘해줬습니다. 화날 때 참았습니다. 거절하고 싶을 때 설명했습니다. 힘들 때 괜찮다고 했습니다. 모두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키웠습니다. 김영숙 여사님이 서운할 때, 더 잘해줬을 때 상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 서운해도 결국 다 해주는구나. 이정숙 여사님이 1년 동안 참았을 때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최영희 할머니가 설명했을 때 며느리는 그 설명을 반박했습니다. 허락을 구하는 태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강미숙 여사님이 모든 부탁을 들어줬을 때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정순자 할머니가 감정을 삼켰을 때 몸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계속 괜찮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계속 괜찮다고 말했고 상대는 계속 그래도 된다고 배웠습니다. 나는 계속 참았고 상대는 계속 몰랐습니다. 나는 계속 설명했고 상대는 계속 반박했습니다. 나는 계속 잘해줬고 상대는 계속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관계는 조금씩 아주 조용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가르친 대로 배운다고. 당신이 보여준 태도가 곧 교과서가 된다고. 당신이 괜찮다고 하면 상대는 정말 괜찮은 줄 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너무 착하게 살아온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착하게 사는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참는 것이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존중받고 어떤 사람은 무시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설명하지 마십시오.
복지관에 다니시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누군가 부탁을 했을 때 예전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 그게 말이죠. 사실 저도 요즘 허리가 좀 안 좋아서요. 그리고 손주도 봐야 하고 병원도 가야 해서요. 이렇게 길게 설명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제가 하기 어렵습니다. 끝입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설명하는 순간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말을 아낀다고. 필요 이상의 설명은 오히려 자신의 품격을 낮춘다고 하셨습니다. 거절할 때는 분명하게 짧게 말하십시오. 그건 제가 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도와드리기 힘듭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먼저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다니시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예전에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먼저 나서셨습니다. 아무도 안 하면 내가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기다리십니다. 누군가 먼저 나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섰습니다. 그제야 알게 되셨습니다. 내가 먼저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았던 겁니다. 공자는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자신의 분수를 안다고. 모든 일을 다 떠맡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하는 것은 친절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나는 언제나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거리를 조절하십시오. 산악회에 다니시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친구 중에 자꾸 부탁만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참고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서운하면 연락을 줄이십니다. 만나는 횟수를 줄이십니다. 말로 풀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거리를 두십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상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함부로 부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거리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거리는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가까울수록 함부로 대하고 거리가 있어야 존중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설명하지 말 것, 먼저 하지 말 것, 거리를 조절할 것. 이것이 당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태도가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더 쉽게 만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참고 많이 애쓰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서운할 때 더 잘해주면 안 되는지, 왜 참다가 폭발하면 관계가 더 망가지는지, 왜 설명할수록 상대가 더 방어적이 되는지, 왜 좋은 사람이 결국 편한 사람이 되는지, 왜 감정을 삼키면 몸이 먼저 무너지는지,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존중받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방식이 틀렸던 겁니다. 나는 계속 괜찮다고 말했고, 상대는 계속 그래도 된다고 배웠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설명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지 마십시오. 거리를 조절하십시오. 여러분, 그동안 참 애쓰며 사셨습니다. 평생 착한 사람이 미덕이라 배우셨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나는 나중에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언제 나를 위해 살아보나.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남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자신을 대접할 때 세상도 비로소 예의를 갖출 것입니다. 공자는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화의부동이라고. 남과 어울리되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 쓰던 에너지를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태도만 바꿔도 사람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이제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작은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